여러분, 오늘은 70세 이후에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강검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도 이 3가지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5가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건강검진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제도죠. 여러분은 건강검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익숙한 생각이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7만 명이 넘는 고령 환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불필요한 검진에서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단지 수치 하나가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더 정밀하게 보자며 끝없는 검사와 약물, 반복된 병원 진료, 그 결과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0% 이상이 실제로 필요 없는 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와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 내시경, PET, 종합혈액검사, 이런 검사들이 젊은 층에겐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잘못된 기준, 무의식적인 불안 유도,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검사 시스템. 그 안에서 노인의 삶은 지켜지지 못한 채 의심과 불안, 부작용만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검사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70세 이후엔 왜 검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가? 어떤 검사는 내 건강보다 오히려 생명을 해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아신다면 검사 결과 한 줄에 휘둘리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치료에 시달리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키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의 실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70세 이후의 검진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겪은 가슴 아픈 사례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올해로 85세 된 저희 오랜 친구 장호성 씨는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는 CT 촬영, 조직 검사, 여러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순간 저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연세에 이 모든 검사가 꼭 필요할까? 혹시 몸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 검사가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 효용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일까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기본적으로 40대, 50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그 기준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40대에 비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진 노년기에는 약간의 수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에겐 위험 신호지만 70세 이후엔 조금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진 기준은 그 미세한 차이를 이상소견으로 분류해 곧바로 추가 검사, 약물, 병원 진료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병들어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박기훈 선생님, 종합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MRI, CT, 조직검사, 대기, 재검사, 병원을 오가며 온몸에 피로가 쌓였고 결론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몸에 병이 없었는데 검사 하나로 인생이 흔들린 겁니다. 검진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무조건 많이 받는 검사가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검사만 선별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검사와 불필요한 치료는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앗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검사는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검사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검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7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항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남민철이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5가지 검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사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수십 년간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체득한, 그리고 국내외 노인의학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필수 검진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죠.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심장이 예전처럼 유연하게 뛰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의 미세한 변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관리 하나만 잘해도 뇌졸중, 심장마비, 실명,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기상 직후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저의 집사람도 매일 아침 혈압을 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잘 뛰고 있구나. 그 숫자 하나가 하루의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복의 혈당 검사입니다. 당뇨는 합병증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70세 이후엔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당뇨는 본인도 모르게 눈, 신장, 신경, 발끝까지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만 하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가 진료한 김기남 어르신도 처음엔 공복 혈당이 132로 나왔습니다. 약 없이 단지 식사 순서 바꾸기, 걷기 운동, 된장국 식단을 실천한 것만으로 6개월 만에 105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폐경 이후 골밀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단 한 번의 낙상으로도 허벅지 골절, 침상생활, 전신쇠약, 이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한 번의 엑스레이 촬영으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나오면 칼슘, 비타민 D 보충, 가벼운 체중 부하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도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과 걷기, 보충제 관리로 지금 85세에도 계단 오르내기를 거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청력과 시력은 외로움과 우울을 막는 연결의 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 시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이 사람들과의 대화 단절, TV도 보기 힘들고 음악도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 하나로, 보청기 하나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기기와 몇 가지 질문만으로 청력과 시력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감 선별 검사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 자녀들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시는 분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무력감, 불면, 무의욕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더 이상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정확한 질병이고 치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설문과 대화만으로도 우울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상담, 약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한마디에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70세 이후 반드시 필요한 검진 5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청력 시력, 우울감,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건강이 70%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위험한 검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받다가 낭패를 보는 검사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앞에서 70세 이후 꼭 받아야 할 검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겉보기엔 건강을 위한 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검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고 매년 받으시지만 정작 그 결과 때문에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진료실에선 비일비재합니다. 첫째, 고령자의 전신 CT, MRI 검사입니다. 과잉 검사의 대표 사례이지요.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자. 이 말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하지만 70세 이후의 전신 영상 검사는 발견된 이상 소견이 실제 질병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조직 채취,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선생님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CT를 2차례, 조직 검사를 1번, 병원 3곳을 오가셨습니다. 결과요? 정상입니다. 나이 드시면 흔히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검진이 병을 막은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물론 의심이 분명한 경우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많으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검사라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장 내시경의 무분별한 반복 검사입니다. 이것은 장 건강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젊은 분들에겐 대장 내시경이 매우 중요한 예방 검사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이 검사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장천공, 출혈, 탈수 같은 검사 후 합병증이 젊은 층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82세 이 여사님은 과거 내시경 중 장에 미세한 천공이 생겨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후 오히려 장 건강이 더 나빠지고 식사도 불편해졌고 체중까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 용종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다면 무조건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에선 분별력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단순히 의심이 아닌 근거가 있어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암 검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암은 늦은 발견보다 무의미한 발견이 더 위험합니다. 암 검진 누구나 걱정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수명이 10년 이상 남지 않았거나 중증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일부 암 검진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기암 발견 후 적극적 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오히려 삶의 의욕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례,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84세에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선택하셨지만 회복이 어려워 이후 1년간 거의 병원 침대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그저 손자들과 제주도 여행이나 한 번 더 다녀올 걸 그랬어. 물론 암이 의심되거나 명백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하는 검진이라면 이제는 의미보다는 결과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나이입니다.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 나에게 맞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상 수치, 건강 수치, 위험 기준이라는 단어에 지배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세 이후의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정상 수치 하나에 마음 졸이고 치료받고 침대에 누워버리는 게 과연 진짜 건강일까요? 이제는 검사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는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또 어떤 검사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만 받으면 안심,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늘 보는 건 병을 막은 분들은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꾼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저 남민철이 직접 실천하고 있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린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일상 습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 햇살 아래 매일 30분 걷기.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심장과 근육을 깨우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며 우울감도 줄여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30분, 공원이 아니라면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걷기를 3개월 이상 실천하신 분들이 혈당, 혈압,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2. 하루 6잔의 따뜻한 물 마시기. 나는 목이 안 마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갈증이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즉, 몸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럴 땐 의식적으로라도 하루 6잔 따뜻한 물을
작게 나눠 드셔야 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신장 건강, 피부 상태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다 하시던 분들도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3. 하루 3번 단백질 중심 식사하기.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하시며 채소만 드시죠. 그 결과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아침엔 계란 하나, 점심엔 두부나 생선, 저녁엔 닭가슴살이나 된장국에 들은 두부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3번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4.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생활 리듬 만들기. 수면은 건강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잠들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수면 시간보다 수면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부드러운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자기 전 루틴만 만들어도 한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루틴을 만든 어르신들 중 낮 피로, 혈압 변동, 식욕 저하가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5. 하루 한 명과의 대화 또는 인사 나누기. 외로움은 노년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많이 만나세요, 이런 조언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단 한 사람과의 대화 또는 인사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동네 마트에서 건네는 안녕하세요 한마디. 이 작은 연결 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줄어듭니다. 그 작고 따뜻한 인사를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해 보이시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병을 막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쌓이는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검사보다 약보다 병원보다 더 오래가는 힘. 그건 바로 내가 나를 잘 돌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사 결과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치 하나 때문에 약을 시작하셨던 분, 그로 인해 오히려 몸이 망가진 사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는데 당장 약을 먹어야 하나요? 공복 혈당이 127 나왔는데 이젠 당뇨인가요?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는데 혹시 큰 병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 수치는 건강을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수치보다 무서운 건 수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한 번은 76세 송 여사님이 종합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35로 나왔고 병원에서는 스타틴 계열 약을 바로 시작하자고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피곤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줄었거나 기운 없으셨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혀요. 요즘이 오히려 제일 잘 걷고 식사도 잘하고 기분도 좋았는데 검사 결과 보고부터 잠이 안 와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숫자 하나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는 것. 진짜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사실 노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240 사이일 때 사망률이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 세포막 유지, 두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낮은 수치는 오히려 기력 저하, 기억력 감퇴,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정상 수치가 항상 내 몸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 반드시 먹어야 할 때와 피할 수 있는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약물 치료는 그 자체보다 부작용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분, 당뇨약을 시작했더니 자주 저혈당으로 기운 빠지는 분,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다리에 통증이 오고 걷기 어려워진 분, 이런 경우 약이 병을 막기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지혜입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기준. 수치보다 경향을 보세요. 한 번의 검사보다 3개월 이상 흐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127, 125, 122로 내려오고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수치인지 따져보세요. 콜레스테롤이 235일 때 80세의 무증상이면 당장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 몸이 느끼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숫자는 기준일 뿐 피로, 어지럼증, 수면, 식욕, 기분의 변화가 실제 건강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치는 의사의 참고 자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의 감각, 생활의 변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솔직하게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볼 때 숫자 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잘 자고 있는가? 밥은 맛있게 먹고 있는가? 걷는 게 괜찮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이 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건강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혜에 대해 따뜻하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걱정을 안고 사셨나요? 검사 결과를 보고 혹시 나도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수치를 보며 이제 내 몸도 무너지는 걸까? 불안과 긴장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 진료실에서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몸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마음이 먼저 살고자 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젊었을 땐 건강검진이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혹은 60대 후반부터는 그 검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속 수치를 따지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나는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삶 검진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고 걷는 발에 힘이 있었는가?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눴는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 편히 먹었는가? 하루 중 웃는 순간이 있었는가? 이 4가지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건강한 하루입니다. 88세였던 제 친구 윤 선생님은 검진에서 대장암 초기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가족들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면 나는 그 시간을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일들과 함께 보내고 싶네. 손자 손녀랑 사진 찍고 동네 앞바다 걸으며 바람 맞고 내 책장 정리하며 기억들을 꺼내보고 싶어. 그의 선택은 치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그는 정말 평화롭고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하란 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을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그 선택은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는 의사지만 이젠 이런 건강의 정의를 더 좋아합니다. 건강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걱정 없이 하루를 누릴 수 있는 힘이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혈당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은 늘 마지막 순서로 미뤄두셨죠.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사회의 귀한 지혜이고 스스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아마 마음 한켠이 찌르듯 아프고 또 한편으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살짝 올라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특별한 약에서 나오지 않고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